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렸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국가의 운명을 건 한편의 첩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긴박했던 외교작전의 막전 막후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중동입니다. 당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곳이죠. 미국과 한창 갈등을 빚던 이란이 휴전을 끝내겠다는 경고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석유 시장이 그야말로 숨을 멎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 바로 봉쇄된 석유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국제적 긴장의 근원이 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어마어마한 양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막힌다? 이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이 터진다는 소리랑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했냐?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유가가 폭등하는 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칫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특사의 여정입니다. 위기 해결을 위한 발빠른 대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분, 강훈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에게는 단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 정말 막중한 임무였죠. 이 임무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1단계로 일단 급하게 특사를 보내서 다른 원유 공급처를 찾아야 했고요. 2단계로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무려 4개 나라를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냐? 3단계,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원유를 확보하는 거였죠. 이렇게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드디어 이 임무에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됩니다. 온 국민이 경제 위기를 kup정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특사 여정에서 날아온 이 낭보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억 7,300만. 이게 그냥 많은 기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연말까지 우리 공장이 멈추지 않는다. 우리 차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집 난방이 끊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상황을 다 말해주죠. 기름 걱정 마세요. 유가 폭등과 공급망 대란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선언이자 경제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안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국가 경제에 명운을 건 외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정작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었을까요? 당시의 다른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주요 뉴스와 긴박하게 돌아라던 국제 뉴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집중했던 이슈들과 세계의 흐름 사이에는 확실히 온도 차이가 좀 있었죠? 이 사건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 유튜버가 온라인 방송으로 범죄를 자백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있었죠. 과거 방송에 나왔던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생의 행동과 교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로 만든 자신과 예수가 함께 있는 이미지를 공유해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이걸로 인터넷 밈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300기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건들 바로 뒤편에서 우리 경제의 혈관을 지키려는 조용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위기와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딱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 정치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집 난방비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 둘째,
강훈식 특사의 사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제적인 외교가 우리 경제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번처럼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넘기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는 과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